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정수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대략 한 40분 정도 연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우리 이병상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사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20학년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역할을 맡아주신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됐잖아요. 그 운영 첫해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의하면 운영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았다, 과중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쉽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회계 매뉴얼을 저희들이 한번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연수 시간에 그런 내용을 여러 멘토 선생님들에게 아마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멘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관심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관여를 좀 최소화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명회가 2020학년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이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멘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설명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약속을 우리 과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연수에 앞서 두 가지만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연수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용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줄여서 청미프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팅창 활용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속 이렇게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수 듣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내용들은 우리 청미프 홈페이지 질의 답변 코너를 활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청미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내용 개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활용,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PPT로 전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팀을 구성하여 진로 탐색 및 꿈에 대한 도전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전남형 학생중심 체험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어느 누구나 모두 다 도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이제 해당 학교 급에서 1회만 도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생이 올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입니다. 도전 분야는 무제한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 도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허용하기 힘든 분야는 심사에서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국외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이제 국외팀이 아마 국외팀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 보겠습니다. 예산은 1인당 70만원 하고 1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멘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1인당 70만원인데 팀원 구성원 플러스 1명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 구성원이 6명이다. 그러면 멘토 선생님 1명을 더 추가해서 7명으로 모든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멘토 역할인데요. 작년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모두 다 이제 멘토의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학교 밖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학부모 이분들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크게 3가지로 역할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학생들 안전관리를 신경 써 주시라는 것. 크게 보면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관리 부분은 우리가 아까 그 팀당 최대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500이 학교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이 개인 통장으로 그 예산을 받아야 돼요. 그 역할, 그리고 학생들이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내년 2월 달에 그 부분을 우리 청으로 정산할 때 그 정산서를 제출해주는 그 업무가 바로 예산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이따 예산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인데요. 행정 업무라는 것은 이제 학교도 행정기관이고 우리 도교육청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그 내용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문서로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공문서 내용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공문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그런 행정 업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그 가끔씩 그 교외, 즉 현장 체험학습을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유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멘토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사전에 안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멘토 선생님이 궁금한 게, 그러면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면 우리가 멘토가 꼭 거기를 동행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서 가장 문의가 많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게 우리 멘토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멘토 선생님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만 독자적으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솔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멘토 선생님이 동행하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윤번제로 인솔해 주는 것이,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멘토 선생님한테 그렇게 큰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멘토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요. 이 프로젝트 취지가 학생들 주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아까 이제 그 역할 부분에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 관여를 최소화해서 우리 학생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관여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기간입니다. 활동 기간은 지금 1번 보시면요. 우수 활동팀이, 여기 우수 활동팀은 작년에 2019년도에 활동팀 중에 우수 활동팀을 이렇게 선정한 건데요. 29팀을 선정했고요. 국내 전환팀, 이제 올해 이제 9개가 취소됐기 때문에 운영이 22팀, 그 다음에 1차 선발팀, 이번에 368팀에서 총 419팀이 선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또 6월 달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이 진행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선발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팀별로 활동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하는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학교별로 지금 아마 우리 선생님들 개별 통장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학교까지는 예산이 다 도착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따가 우리 그 예산 활용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안내 받으셔가지고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팀별 활동 기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 공휴일이나 그 다음에 방학을 활용해서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시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방학 기간이 아주 짧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들 그 체험학습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활동 완료는 2021년 2월 5일이 활동 만료일이 아니고 이긴 정산서를 제출하는 한입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최대한 2월 5일까지가 활동 마감, 즉 활동이 끝나는 날입니다. 5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마쳐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끝마쳐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보면 활동기간 밑에 예산 조기 집행 권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용품들 사실 때 미리미리 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조기에 집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기타 안내로 우리 그 팀별 이제 앞으로 우리 팀들이 여러 활동들을 할 건데요. 거기에 따른 활동 모습들,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우리 청미프 홈페이지에 많이 탑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사진 예시가 보여 있는데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이 활동 모습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나중에 내년에도 우리 2020년 우수 활동팀을 선정해서 1년간 더 기회를 줄 계획인데요. 이때 이 활동 모습들이 우리는 이 활동 모습들 보고 우수 활동팀 선정 시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니까 하여튼간 활동 모습들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결과를 공유하는 날을 운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2월 성과 나눔의 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예산 집행 부분인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미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우양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청미프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장우양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멘토 선생님들이 아마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회계 매뉴얼 책자 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매뉴얼이 없을 수도 있고 듣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귀로 한번 들으시고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질문으로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자, 청미프 운영비 예산 집행 흐름도는 이제 크게 보면은 활동비 수령 단계, 집행 단계, 변경 단계, 정산 단계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수령 단계 및 집행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령 단계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매뉴얼 9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프로젝트 계획서, 그 다음 이행 서약서를 붙임 파일로 하셔가지고 내부 결제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멘토 선생님께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실 때는 교통비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발급 받으시길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자, 수령 단계의 마지막은요, 성립전 예산 요구 과정입니다. 이 성립전 예산 요구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아마 멘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책자에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예시로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공문을 참고하셔서 내부 결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내부 결제를 올리신 후에 에듀파인 품위로 계상급 지급 요청을 하는데 이때 붙임 파일로 계상급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첨부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수령 단계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 집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계 매뉴얼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가장 큰 원칙은 어떤 거냐면 반드시 발급받으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큰 원칙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나중에 정산할 때나 영수증 처리하실 때 멘토 선생님께서 편하실 겁니다. 네, 체크카드 사용 이외에도 강사비라든지 인솔자 일비 등은 또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당 10만원 이하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번거로우시겠지만 현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지출 서류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시냐면 이제 학생들 교통비라든지 체크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통장 활용 가능하냐고 질문이 왔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기존 통장을 사용 가능하냐고 이제 저희 쪽으로 실제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고 방금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기존 통장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급여 계좌라든지 이런 걸로 등록이 안 되신 개인이 가지고 계신 계좌를 사용 가능하시고요. 집행 잔액이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이 0원으로 만드시고 나서 이제 은행에 가셔가지고 통장 면만 새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면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내역을 썼는지 선생님이 그래야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통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멘토님께서 2팀 이상을 맡으시는 멘토님이 계시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각 팀별로 통장을 만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사용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멘토 선생님이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결제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보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지출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문의를 받았을 때 한 40% 정도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계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식사비하고 간식비가 식사비는 8,000원이고 간식비는 3,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8,000원으로 식사를 하기가 실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활동을 갔을 때는 더더군다나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학생활동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활동비는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식사비 8,000원 단가 이외에 학생 한 명당 1인 10,000원을 가지고 부족한 식사비를 충당한다거나 간식비를 충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2,000원짜리 식사를 했을 때는 기본 식비 단가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원은 학생활동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이 점에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매뉴얼 24페이지 하단에 예시를 2가지를 들어놨거든요. 그 예시를 참고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음으로는 활동 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 35페이지부터 활동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이제 장학사님께서 이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활동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4개월, 10개월 이렇게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계획이 가변적입니다. 이제 계획이 바뀌면 예산도 같이 변경되는 경우가 수반되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뭐 체험학습 장소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변경할 때는 멘토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에 내부 결제를 하시고 예산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점을 이제 참고하셔 주시고 혹시 100만 원 이상의 예산 변경을 하실 때에는 이거는 이제 예산 변경이 좀 크기 때문에 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 쪽에서 승인을 받으시면은 그것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해 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변경한 팀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5팀 내외로 아주 적었는데 이제 이 제도도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동비 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매뉴얼 41쪽부터 이제 활동비 정산입니다. 자, 올해 정산은 저희가 중간 정산하고 최종 정산 이렇게 해서 2번 정산을 받습니다. 중간 정산은 저희가 9월 초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산은 이제 서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일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멘토 선생님이나 학생들께서 같이 사용했던 내역을 이제 한 장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중간 정산을 작년에는 없었던 걸 도입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팀이 없지 않나,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팀들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컨설팅이라든지 예산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중간 정산이라는 것을 올해 한번 이제 신설해 봤습니다. 멘토 선생님들께 업무를 부담시키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도와주는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최종 정산은 저희가 프로젝트 종료가 2월 5일에 끝나거든요.
그 활동 종료 후 5일 이내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까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 활동이 꼭 2월 5일이 아니고 그 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종료했으면 그 다음 5일 이내로 정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올해 보니까 정산을 꼭 정산 기간 내에 맞추시느라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산을 저희 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산을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젝트 활동비 예산 사용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예산 집행 시의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4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요. 예산 집행 시에는 반드시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카드를 놓고 가셔서 개인 카드를 사용하셨 이제 이걸로 정산을 하셔도 되느냐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이제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 혹시라도 인원수가 많은 팀이 있으면 뭐 팀을 나눠서 활동하는 팀이 또 있더라고요. A팀, B팀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체크카드를 제가 알아보니까 2장 이상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장 이상을 발급하셔서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저희 쪽으로 이제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온 건데 저희가 개인 소장용 물품이라든지 50만 원 이상의 비품이라든지 현금과 비슷한 상품권은 저희가 구입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은 이제 집행 시에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쪽으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사항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 활동비를 저희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장여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 교사는 출장 시에 학교 회계 여비는 부지급을 체크하시고 프로젝트 운영비에서 출장비 중에서 일비와 교통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비는 그 규정대로 뭐 2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교통비를 받으실 경우에는 멘토 교사가 직접 자기의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고 서울을 갔을 때 기차를 타고 갔다 하시면 그건 운영비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장 일비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멘토 교사만 받을 수 있게 해놨었는데 올해는 학부모님이 또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인솔자로서 활동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부모님께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멘토 교사께서는 학부모님이 인솔자로 따라가셨을 경우에는 일비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비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회계 매뉴얼 3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페이지 안에 학교회계 부지급이란 말을 저희가 이제 빼먹어 버려가지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멘토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메모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학교회계는 부지급하시고 운영비에서 일비를 받으실 수 있게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예산에 관련돼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또 학생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식비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좀 도움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